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중에 종목별 동향은 굉장히 활발했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강했던 이 자동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IT 섹터 그리고 LG 그룹주 등이 오늘도 굉장히 또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리드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상 오늘 뭐 시장의 수급만 놓고 본다면 장 초반부터 지속적인 매물 추세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수급을 이기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참 오늘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장 중간중간에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장 막판에 삼성전자에 한 동시호가 10분 남겨놓고 5천억이 배팅이 되는 걸 보고 뭔가 일이 터졌다라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대단한 게 막 지금 막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사실 그럴 거예요. 저도 주식 시장에서 오래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대형주들의 이 폭등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가 이 증시의 고점을 알 것이며 그 누가 증시가 하락에 대한 부분의 시그널을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시장이 달리는 말은 끝도 없이 달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달리는 시장이라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잡았다면 잘 들고 가야 되고 시장에서 이제 주도를 하는 종목군들을 쉽게 놓아버리기에는 지금의 시장이 정말로 핫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머뭇거리면 종목이 굉장히 또 빨리 가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종목도 많아서 아쉬움도 많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시장을 공부하면서 또 쫓아가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고요. 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그 전날에도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도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흘러갔습니다. 바이든 취임은 오늘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21분간의 연설을 하고 바이든 취임 전에 이제 뭐 앨런 뭐 재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의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임명이 됐었는데 시장은 가장 큰 효과를 앨런 효과를 많이 본 걸로 보여지죠. 일단 전일 미 증시를 보면 빅테크 대형주들이 상대적 강세로 장 초반에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친환경 ETF는 뭐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이 태양광에 대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발언이 조금 있어서 전일 풍력보다도 태양광이 그나마 미 증시에서 좀 강했던 점이 오늘 시초부터 OCI의 강세 요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OCI라든지 친환경 섹터의 종목군들은 일단 들고 넘어오면서 오늘 어떤 부분은 뭐 한 50% 이상 정리한 종목도 있고 또 전략 매도한 종목군들도 있고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했고요. 뭐 당장은 이벤트가 끝났지만 이 정책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다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못 가고 밀리더라도 추후에 좋은 눌림목이 왔을 때 또 대응하면 또 좋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약하며 친환경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지수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시가를 띄워놓고 이제 하루 종일 물량의 이 박스권에서의 이 횡보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많았는데
반대로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굉장한 강세를 좀 보였죠. S&T 모티브 전에 SL 상한가를 갈 때 S&T 모티브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어제 사실 S&T 모티브를 매수 종목으로 찍고 매수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거기에 SL 그리고 현대 위아, 현대 글로비스, 기아차, 뭐 대유 에이텍까지 전부 다 또 자동차 섹터 굉장히 또 핫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국 이 차량 수출의 증가 부분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더 상승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ARX사에서 미 증권거래 우주 탐사 ETF 상장 계획서를 또 제출을 했는데 이게 또 항공 우주 섹터를 초강세장으로 좀 이끌었네요. 이 2021년 1월달 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게 우주항공 섹터였는데 이것도 정말 눌림 없이 올라가는 섹터고 사실 이쪽 섹터가 대부분의 실적이 나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끼니까 굉장히 쉬지 않고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구간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것 같고 LG전자 스마트폰 매각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장중에 LG전자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LG전자가 또 거의 15%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이 수급이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으나 내일장 재차 반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테마주 중에 비덴트를 하나만 좀 강조를 했었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이브에 회원님들한테 M&A주는 급락이 떨어져서 음봉 때 매수해서 양봉 때 뉴스에 매도를 해야 된다. 즉 오늘이 매도 타이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그 주가에 대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바로 고점이었습니다. 항상 M&A주는 기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상승, 기사의 매도 이게 거의 이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난번 기아차 애플 이슈와 같이 오늘도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미 언론의 기사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IT 섹터가 엄청난 수급을 보였습니다. 뭐 음봉에 있던 종목분들이 전부 다 양봉 마감하고 어떤 종목은 뭐 마이너스에서 뭐 9%까지 대단한 시장의 모습을 봤어요. 저도 이제 장 막판 전에 사실 오늘 제일 강했던 섹터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기차 혹은 LG전자 그룹주여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보고 있다가 장 막판에 삼성전자에 5천억이 베팅이 되는 거 보고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AD칩스라는 종목을 보다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건들지 못했어요. 너무 올라가서 건들지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촬영을 한 게 시간 외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뭐 시간 외에서라도 좀 IT를 잡아놔야 되겠다. 나는 인터플렉스 ENF 테크놀로지를 잡았다. 뭐 네페스, 아크 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종목군들은 보겠지만 오스틴 공장에 이제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죠. 먼저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나왔어요. 이게 그 전에 나온 기사는 정확히 3시 한 10분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저는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세미 아큐레이트 인텔의 삼성 파운드리 체결 계약 체결 보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초 제가 봤던 자료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당되는 팹이 14나노 기술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산간의 협력 CPU보다는 GPU 및 칩셋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TSMC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MC가 미국에 공장이 없고, 일각에서는 TSMC가 수주를 한다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또 이게 업체를 양분해가지고, 네, 양분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또 수주를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높게 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위탁 생산에서 오는 경쟁적 가격, 협상력 획득, 뭐 EUV 활용 단계 이후 TSMC와 뭐 3자 수율 격차 불확실성을 감안한 공동사항 결정으로 판단됨.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이제 확정된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과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 거의 1,000억이 좀 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이쪽 섹터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기아차 이슈 때도 말씀드렸죠. 왜 S&T 모티브를 봤었는지. 네, 추격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하루 종일 또 고가에 물려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를 발생하지 않으려면 덜 먹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자, 그리고 이건 어제 이야기했고 계속 IT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오늘 사실 IT 반도체를 매매를 못했어요. IT 반도체를 매매를 못하고 시간 외에서 이제 IT 반도체를 조금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6시까지 풀타임으로 잠을 좀 뛰어서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지금에야 찍게 됐네요. 밥도 먹고 그러면서. 자,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1조 4,500억이 터졌어요. 시간 외에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터졌고, 사실 종가 직전에 뭔가 수상한 흐름의 흔적은 알 수 있었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승시키는데 이 자금이 5천억입니다. 5천억. 시가를 뛰어넘는 게 단 3분 만에 일어난 거죠. 단 3분 만에 5천억 배팅이 일어나고, 이와 동시에 이제 AD 칩스를 사실 봤는데 굉장히 또 빨리 올라갔어요. 어제도 AD 칩스를 사실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양봉을 뽑고, 그다음 오스틴 공장에 있는 ENF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에서 9%까지 당겼어요. 네, 얘도 장중에 마이너스 권이었을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거의 1% 좀 안 되는 권에서 10% 정도 당겨버리고, 뭐 네페스라든지 뭐 네페스 아크라든지 종가 직전에 거의 대부분의 IT 섹터의 종목군들이 집단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로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장 막판에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죠. 일단은 네, 오스틴 공장에 근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대부분의 실적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종목군들이 실적들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 추세까지 좋은 거죠. 코미코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시초가 이후에 뭐 거의 이 친구도 거의 강세로 올랐다가 상한가를 붙였죠. 같은 이 오스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코미코가 일단은 1위로 좀 치고 올라간 것 같고요. 코미코는 매수를 안 했고, ENF 테크놀로지 얘는 신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약한 흐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6시 20분은 회원님들한테 제가 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장비는 그 다음부터 시간 내에서 잡는 게 좋겠다 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자리가 6.7%, 그다음에 4.3%대 똑같이 세 번을 사가지고 일단 올라갈 때 8%대 한번 던졌습니다. 8%대 이 자리에서 다들 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좀 사서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원래 1000개가 있다면 지금 한 300개 정도를 남겨놓고 가지고 가는데, 일단 이 종목도 내일 시가가 굉장히 애매하게 뜨겠죠. 시가 자체가 신고가 영역입니다. 오늘 장중에 10% 올라가고 시간외 7.6%면 이미 17%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가 갭을 뜨는데, 오늘 저항이 11,300원이에요. 51,300원 구간이 시간 외의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뚫었는데 얘도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무려 100억이 터졌죠. 실제로 오스틴 공장 근처에 EUV 관련해서, 그러니까 EUV 관련해서는 ENF 테크놀로지가 저는 유일하다라고 봅니다. 강강에 관련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접근을 한다면 내가 분명히 갭을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떠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매물이 있는 공간들 내려오면 잡으면 되겠죠. 보면은 5만 500원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시간외에서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19% 올랐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고요. 뭐 그 밖에 사실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는 시간의 종가로 전부 다 팔았습니다. 네, 이때부터 들어갔죠. 전부 다 이 시간에 시간 외에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눌릴 때 전부 다 들어가서 시간 외에 종가에 전부 다 매도를 나머지는 했고요. 왜냐면은 비매물이긴 한데 오스틴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부 정리를 해줬고,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도체에서 보통 파운드리 하면, 보통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면 이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있죠. 네페스, 그 다음에 왜냐면 GPU기 때문에 패키징이 들어가니까 네페스, 에비세미콘, 뭐 테스나, 테크인 이런 애들이 원래는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스틴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지금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또 여기에 설계 부분이 있죠. 설계 부분 때문에 AD 칩스, 텔레 칩스, 칩셋 미디어, 네,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AD 칩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참 이게 어제는 매매를 좀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참 요새는 머뭇거리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이런 순간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매매를 하던 종목인데 여기서 매매를 좀 못했네요. 좀 아쉽게 느껴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OCI를 잠깐 볼까요? OCI는 오늘부로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네, 꽤 오래 들고 왔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매도가 아마 됐겠죠. 이 구간에서부터 딱 세 번에 나눠서, 얘는 싸게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최고가 한 번이 10만원, 처음에 10만원 돌파했을 때 이날 이 언저리 되겠네요. 이 언저리 음봉 떨어지는 날, 네, 이날 한번 팔고, 이날 팔고, 오늘 팔고 해서 전량 다 팔았습니다.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나름의 그러니까 이렇게는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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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의 산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상단가는 났는데 오늘부로 OCI는 좀 정리를 다 했고요. 자, 무슨 말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장 이쪽 IT 반도체 종목이 아마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AD 칩스 다시 볼게요. AD 칩스 AD 칩스 일단은 시간 외에서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칩스가 아마 VI 걸릴 때 텔레 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가 또 같이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텔레 칩스도 같이 봐줘야 되고요. 사실 주가의 위치는 좀 높긴 한데 이러한 박스권을 내일 돌파를 시키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텔레 칩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앞에 이게 봉이 별로 좋지 않아서 텔레 칩스와 ENF 테크놀로지 정도 내일 오전부터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아주 무시무시한 종목이 하나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파마라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간 외에 그러니까 이게 한가 들어갔다가 이 한가를 장 막판에 풀어버렸잖아요. 참 이거 핫다를 한 거죠. 사람들이 장 막판에 풀어버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기회가 이렇게 내일 이제 급등을 바로 해주면 안 보는 거고 내일 좀 올랐다가 이렇게 미는 음봉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를 기다릴 겁니다. 오면 먹고 안 오면 말고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죠. 제가 가끔 낙주 매매에 대한 영상을 한 번씩 올리는데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는 봉을 봐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 사실 지지가 나왔으니까 나왔다라고 하겠지만 잘못하면 그냥 하염없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번 이 브레이크가 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랑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막판에 이거 흘러내려서 상에 굳어버리면 그 다음날 손도 못 쓰고 엄청난 손실이에요. 사실 한국 파마를 오늘 핫다를 했다. 그거는 뭐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매매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밀어버렸기 때문에 막판에 투매까지 다 떨어졌을 거고 대장주가 한 번에 죽겠냐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새 시장이 좋아서 브레이크가 걸려주는 거예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고 좋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주는 거지만은 한두 번 하다가 이게 되는 매매구나 하고 들어갔다가는 정말로 크게 손실 날 수도 있는 매매입니다. 자, 각성하고 다시 이 종목은 이런 구간을 한번 노릴 생각이고요. 동방도 사실 같이 보고 있어요. 낙주로 동방도 보고 있는데 이미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줘서 좀 다시 보기는 그렇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때 하단에서 보고 지금은 좀 봐야 될 게 한국 파마. 자, 한국 파마를 본다 해서 뭐 필룩스를 매매해야 되냐, 골드 퍼시픽을 매매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이런 후발주는 매매를 저는 낙주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한국 파마 종목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또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강했고 뭐 종목군들 이리저리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또 한두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한두 번씩 계속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좀 느리지만 네, 좋은 종목분들 바닥에서 잘 잡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상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상이라는 종목이 뭐 나름 이제 이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왔고 네,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하단을 바로 올려놓고 지금 지지해 주고 있는데 이 음식물 섹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격을 띠는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최근 이러한 산을 만들어 놓고 다시금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 그러니까 아래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박스권을 이번 유동성의 힘으로 돌파를 하는 초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레벨업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라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도 상당히 좋았고, 근데 여기에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이던스들이 점진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구간보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